안녕하세요. 영어 마음입니다. 우리 여기 있는 문장들을 하나하나 살펴보고 맞는 표현이 뭔지 생각해 볼까요? I pushed the rock slightly. 나는 그 바위를 살짝 밀었다. It was rolled 혹은 it rolled down the hill. 그 바위는 언덕 아래로 굴러갔다. The wooden bridge was very old. 그 나무 다리는 아주 오래됐다. It was broken 혹은 it broke gradually. 그 다리는 점차 부서졌다. The expression on her face was changed. 혹은 the expression on her face changed. 그녀 얼굴 표정이 바뀌었다. The water was frozen quickly. 혹은 the water froze quickly. 그 물은 빨리 얼었다. Jen lost all her money. 젠은 모든 돈을 잃었다. She was sunk into despair. 혹은 she sank into despair. 그녀는 절망으로 가라앉았다. 지금은 어떤 게 답인지 바로바로 나오지 않으셨다도 괜찮습니다. 오늘 영상을 보고 나시면 자신 있게 위의 표현들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으실 테니까요. 오늘 수업을 이해하기 위해선 영어의 동사가 그 의미에 따라 분류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게 중요한데요. 저는 영어 동사를 크게 3개의 그룹으로 나눠 설명드릴게요. 먼저 pull 이란 동사를 볼까요? 이 동사의 의미를 온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선 당기는 사람이 필요하고 당길 물건이 필요해요. 둘 중 하나라도 없으면 pull, 이 동사를 잘 표현할 수 없어요. I pulled the chair. 나는 의자를 당겼다. give라는 동사도 볼까요? give가 표현되려면 일단 주는 사람이 필요하고 받을 사람도 필요하겠죠. 그리고 줄 물건도 필요해요. 이 중 하나라도 빠지면 give를 표현할 수가 없어요. I gave him a gift. 이렇게 어떤 동사들은 주어만 있으면 안 되고 꼭 목적어가 필요해요. 목적어가 하나든 둘이든요. 보통 우리는 이런 동사를 타동사라고 불러요. 이번엔 두 번째 그룹의 동사들을 볼까요? laugh. 웃다라는 의미의 이 동사는 웃는 행위를 할 사람만 있으면 돼요. I laughed. 그러니까 laugh는 주어만 있으면 돼요. 또 다른 동사를 볼까요? fall. 이 동사도 fall이라는 행위를 겪는 대상 하나만 주어 자리에 오면 돼요. I fell. laugh와 fall 둘 다 주어 자리 하나만 채워지면 동사의 의미를 완전히 구현할 수 있기 때문에 보통 우리는 이런 동사들을 자동사라고 불러요. 그럼 마지막 동사 그룹으로 넘어갈게요. burst. 이 단어의 의미를 구현하려면 일단 burst, 터뜨리는 행위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주어가 필요하고 또 터뜨릴 대상, 목적어가 필요하겠죠? The kid burst the bubble. 그 아이가 비눗방울을 터뜨렸다. 그런데 사실 burst란 단어를 표현하기 위해서 항상 터뜨리는 행위를 할 사람이 필요하진 않아요. 누가 뭘 하지 않아도 비눗방울이 저절로 터지는 걸 우리 많이 봤으니까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 the bubble burst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burst가 타동사로 쓰일 때의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 그리고 타동사로 쓰였던 burst가 이번에는 목적어 자리가 비어있는 자동사가 됩니다. 다시 말해 이 세 번째 그룹의 동사들은 타동사로도 자동사로도 쓰일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그룹의 동사를 타동사로 쓰는 건 익숙하지만 이렇게 자동사로 사용하는 건 잘 못해요. 그래서 오늘은 바로 이렇게 타동사로도 자동사로도 쓰이는 동사들을 알아보고 어떨 때 이 동사들로 자동사 문장을 만드는지도 배울 거예요. 이런 문장을 잘 사용하시면 원어민 같은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The bubble burst. 이런 식의 표현은 왜 우리 같은 영어 학습자들이 잘 사용하지 못하는 걸까요? 이런 표현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낯설죠? 이 질문의 대답은 지난번 영상과도 일맥상통한데요. 보통 한국어에서는 우리에게 익숙한 주어가 의지를 가지고 행동을 하는 능동적인 대상, 즉 주로 사람이니까요.
그리고 bubble처럼 주어가 행위를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 행위를 받는 대상일 때 우린 보통 수동태를 만들어서 사용해요. The bubble was burst by the kid. 그럼 도대체 the bubble burst와 the bubble was burst by the kid의 차이는 뭘까요? 그리고 우린 언제 어떤 문장을 만들면 될까요? 자, 여기 세 개의 문장이 있어요. Jen started the project. Jen이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The project was started by Jen.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Jen에 의해서. The project started. 프로젝트가 시작됐다. 우리는 보통 이 앞에 두 문장은 같은 뜻이라고 배웠지만 사실 이 두 문장은 같지가 않아요. 그 쓰임이 다르거든요. 어떻게 다르냐? 영어에서는 문장 제일 처음에 오는 단어, 보통은 주어가 문두에 오죠? 그게 문장의 주제이고 문장 의미에 가장 강한 영향을 줘요. 그래서 Jen started the project는 Jen에 관한 문장인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를 시작한 게 Jen이라는 게 포인트예요. 만약 이 문장 뒤에도 글이 계속 이어져 있다면 그건 아마도 Jen에 관한 글일 거예요. 예를 들면 Jen이 이 프로젝트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 혹은 프로젝트 시작한 거 외에 또 어떤 일을 했는지 등등이요. 그런데 같은 내용이라도 The project was started by Jen은 프로젝트에 대한 글이라서 이 뒤에 또 글이 계속 이어진다면 그건 Jen이 아닌 프로젝트에 관한 글일 거예요. 예를 들면 그 프로젝트에서 어떤 일을 하는지 등등이 올 수 있겠죠. 그럼 The project started. 이건 똑같이 프로젝트에 관한 글인데 수동태와는 어떻게 다르냐고요? 수동태는 행동을 한 누군가가 있다라는 의미가 있지만 이 세 번째 문장은 그런 뉘앙스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프로젝트가 시작됐다는 게 중요하지 그걸 누가 어떻게 시작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거죠. 좀 더 구체적으로 수동태 대신 이런 문장이 쓰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상황을 알려드릴게요. The bubble burst 혹은 the project started 처럼 타동사의 목적어가 주어로 오고 동사는 자동사로 쓰이는 문장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사의 주체 혹은 사건의 원인이 중요한 정보가 아닐 때 사용해요. 예를 들면 이럴 때요. The film began. 영화가 시작됐다. 사실 영화 상영을 누가 시작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은 정보인데 The film was begun 이라고 말한다면 영화 시작의 원인이 된 누군가 존재한다 라는 불필요한 뉘앙스를 주기 때문에 좀 어색해져요. 둘째, 사건의 원인이나 주체가 문장에서 드러나지 않아서 상황에 따라서는 이런 문장의 형태가 글의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내기도 해요. 예를 들어 The curtain opened and 커튼이 열리고 이렇게 말하는 게 A man opened the curtain. 한 사람이 커튼을 치고 보다는 주는 정보가 적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더 미스테리한 분위기를 자아내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문장 주어의 상태 변화가 제3자의 개입 없이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일 때도 이런 문장의 형태를 써요. 예를 들어서 The bubble burst. 비눗방울이 터지는 일은 누가 개입하지 않아도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에요. In the spring, the snow melted. 봄에 눈이 녹았다. 봄에 눈이 녹는 것도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어서 the snow was melted가 아닌 the snow melted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어의 상태 변화에 대한 원인이 정확히 꼽을 수 있는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일 때도 이런 식의 문장을 써요. 예를 들어 월급이 인상됐다라는 문장은 wages were increased라고도 하고 wages increased라고 할 수도 있지만 이 두 문장의 뉘앙스는 많이 달라요. 이렇게 수동태 형태로 썼을 땐 누군가 월급을 인상했다라는 뜻이지만 wages increased라고 하면 급료가 오른 이유는 정확한 한 가지가 아니라는 뉘앙스를 줘요. 사실 급료가 오르는 건 시장의 변동, 인플레이션 등 뭔가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 월급이 인상된 사실만을 얘기하고자 할 때는 wages increased라고 합니다.
그럼 이렇게 타동사도 되고 자동사도 되는 동사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이 동사들을 일일이 외우는 것보다 어떤 문맥에서 우리가 타동사로만 알고 있는 동사가 자동사로도 쓰이는지 이해하는 게 중요해요. 사실 문장의 주어와 동사의 의미 관계를 잘 파악하는 게 핵심인데요. 문장에서 주어의 상태가 물리적 법칙이나 사회적 법칙에 따라 저절로 변화하는 걸 보여주는 동사이면 이렇게 자동사로 쓰이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특별한 개입이 없이도 주어에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일이거나 주어의 속성을 잘 보여주는 동사면 자동사로 쓰일 수 있어요. 동사 build를 예로 들어볼게요. 주어가 the house일 때 동사 build는 수동태로만 쓰여요. 집은 누군가 지워져야 하는 거지 저절로 지워지지는 않으니까요. 그런데 같은 동사라도 주어가 텐션이 되면 달라져요. Tensions build around Jerusalem shrine after Syria rockets. 이건 올해 4월에 뉴스 헤드라인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수 주변에 긴장감이 고조됐다, 쌓였다. 시리아가 로켓을 쏜 후로. 이렇게 텐션이 주어가 되면 동사 build는 수동태로 쓰이지 않고 tensions build 이렇게 자동사로 쓰여요. 보통 사람들 사이의 긴장감이란 건 여러 요인으로 인해 생겨나거나 시간을 두고 강화될 수 있는 속성을 지녔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문장들도 가능한 거예요. Foreign cars sell well. 수입차는 잘 팔린다. 수입차가 잘 팔리는 건 파느니까 누구냐에 달려있지 않고 외제차라는 속성 때문에 잘 팔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돼요. 비슷한 다른 문장들도 좀 볼까요? This pen writes well. 이 펜은 잘 써진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누가 그 펜을 쓰느냐는 전혀 중요하지 않고 누가 쓰더라도 그냥 이 펜은 잘 써지는 속성이 있는 거예요. Bestsellers read easily. 베스트셀러는 쉽게 읽힌다. 베스트셀러가 잘 읽히는 건 그 책의 속성 때문이지 읽는 이가 누구냐는 전혀 상관이 없어서 이렇게 쓰입니다. 그럼 타동사 목적어와 자동사가 쓰이는 문장, 왜 이렇게 쓰이는지, 언제 이렇게 쓰이는지 좀 이해가 되셨을까요? 마지막으로 우리 영상 첫머리에 보셨던 그 문장들을 다시 살펴보면서 강의를 마칠까 합니다. I pushed the rock slightly. It rolled down the hill. 돌이 언덕 아래로 구르는 건 누군가의 개입 없이도 자연스레 일어나는 일이니 수동태는 적합하지 않아요. The wooden bridge was very old. It broke gradually. 다리가 부서지는 것도 시간의 흐름에 의해서 누군가의 개입 없이 자연스레 일어나는 일이니 수동태는 맞지 않습니다. The expression on her face changed. 내 감정을 바꾼 외부 요인이 있겠지만 특정한 누군가가 내 얼굴 근육을 움직여서 표정이 바뀌는 게 아니니까 change가 맞아요. 신호등이 노란색에서 초록색으로 바뀌었다도 the traffic light changed from yellow to green이라고 말해요. was changed가 아니라 changed요. 신호등 색깔이 바뀌는 건 신호등의 기능이고 속성이니까요. The water froze quickly. 문맥에 따라서 누군가 촉매제를 넣어서 임의로 물을 빨리 얼게 한 게 아니라면 the water froze, 물이 얼었다. the water boiled, 물이 끓었다 등 자동사를 쓰는 게 자연스럽습니다. Jen lost all her money. She sank into despair. 기분이 가라앉는 건 사람이 가진 속성이기도 하니까 이렇게 씁니다. 영상 정보란에 이렇게 타동사로도 자동사로도 자주 쓰이는 단어 리스트 링크 걸어놨으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지난번 영상, 이번 영상이 사실 쉬운 내용은 아니지만 이 영상들을 마스터하시면 좀 더 섬세하고 자연스러운 영어 표현을 하시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또 만나요.